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공군이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순수 민간 공항이라는 제주도의 입장과 달리 공군은 제2공항을 부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기지 건설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정경두 참모총장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부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앞으로 그 관련 기관들 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공감대 형성하면서 논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남부 탐색 구조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각각 3-4대씩 운용하며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대를 배치할 후보지로는 제2공항과 제주공항, 알뜰 비행장이나 또 다른 부지 등 4군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배치와 관련해 사전 교감이나 공식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유력한 후보지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기 운영 중인 공항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활주로나 이런 건 다 있고 관제시설 다 있으니까 공군은 내년에 선행 연구 용역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제주도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해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공군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해군과 제주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해군은 크루즈 시설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늬만 민군 복합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숱한 갈등과 논란 속에 준공 1년을 맞은 제주 해군기지. 오는 7월 크루즈항이 문을 열 예정이지만 여객선부두와 터미널은 아직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군은 군사기지 우려에 대해 민군 복합항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부두는 아직 공사를 마치지도 못해 1년 넘게 반쪽짜리 복합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때 해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민군 복합항의 취지에 맞게 크루즈 여객선이 드나드는 공간은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군 측은 항내 모든 수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크루즈 선박은 입항 7일 전까지 운항 일정을 알려야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정박 중인 선박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민간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차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반 시설과 크루즈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해군은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강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군 최신 스텔스함인 주멀트 고속함 배치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입항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군항으로 어느 날 함정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주 민군 복합항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실무자들이 안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주멀트를 배치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미 해군 스텔스 구축함 주멀트의 제주 해군기지 배치설이 제기된 가운데 주멀트를 한국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인 전력예산평가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 해군은 내년까지 취역하는 3척의 주멀트급 구축함을 모두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는 대규모 투자 없이도 주멀트 구축함을 정박할 수 있는 여러 항구가 있다며 제주 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함께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이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 도내에서도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제주와 중국 사이 하늘길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중국행 항공기 탑승 수속이 한창인 제주공항 국제선 터미널.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중국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만 뭐 몇백 건 취소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루에만 140건인가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도내 여행사에는 중국 여행 취소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물건과 음식을 팔지 않는 업소들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와 중국을 잇는 314개 항공편 중 지금까지 84편의 운항이 중단된 데다 앞으로도 20여 편이 감축과 운휴를 예고해 여행 상품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예약은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실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도내 학교 2곳은 올해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도 학생들도 이제 조금 원치 않는 상황들인 것 같고 지금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쪽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한중간 관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행업계에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 기업의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도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의 건강용품 회사인 바오젠 그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인센티브 관광단 1,500여 명을 제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오젠 그룹은 지난 2011년 14,000여 명의 관광단을 보냈고 올해도 2,500여 명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유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단체는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동복리 주민 56명의 명단을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이 먼저 확인하고 공청회 개최의 요건이 되는지 그 판단을 내려서 사업자한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을 시인하고 동복리 주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취지로 문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요청서까지 보낸 걸로.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 예정지는 곶자왈 지역인데다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도유지여서 제주도가 곶자왈 개발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일어왔습니다. 개발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고를 존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어제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국론 분열은 미래를 위해 이롭지 않다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흐트러졌던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심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제주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제주 지역에서도 긴급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오늘 저녁 7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도 저녁 6시 30분부터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저녁에도 탄핵의 인용과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시청 앞에서 제20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학창 시절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시내 한 여고에서 학생들과 졸업생 동문이 힘을 모아 맵신하고 실용적인 교복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과는 달리 신입생들은 산뜻한 빛깔의 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입학식에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토색이랑 자주색으로 바뀌어서 좀 더 색깔이 괜찮고 또 마이도 얇아서 편하네요. 개교한 지 30여 년 만에 이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된 데는 학생과 교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라는 교복의 스타일을 찾아내고 칙칙한 색상과 착용감이 떨어지는 옷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교복을 개선해달라. 그럼 바꾼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안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디자인을 실제 교복으로 탄생시키는 데는 졸업생 동문의 재능 기부가 큰 힘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다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가격은 낮추는 대신 맵신하고 활동성 뛰어난 교복이 탄생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금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교복으로 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복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교복. 신입생들은 여고 시절 내내 추억이 될 만한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공기가 무척 탁한 만큼 외출하실 땐 마스크를 챙기셔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 내외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7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주 4.3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미국 뉴헤이븐 교사협의회 소속 맥스 코멘도와 크리스 브레난 씨는 어제 제주대에서 열린 3.1절 기념 시위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에서 진행하는 4.3 교육과 교과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섬의 거대한 비극, 집단 학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4.3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른바 일일 왕따를 지시한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을 왕따로 지목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한 26살 원모 씨 등 베트남인 6명과 한국인 알선책 59살 장모 씨를 붙잡아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고 화물차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제주항에서 화물차에 숨어 무단 이탈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은 214명입니다.
60대 부부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서홍동 69살 고모 씨와 치매 환자인 아내 67살 김모 씨 부부가 지난 6일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의 대의원 선거에서 현직 이사가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 농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현직 이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명단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농협은 지난달 이사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종식으로 이동 제한이 해제된 강원 지역의 가금 산물의 반입을 오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로 가금 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AI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 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